먼저 제가 법률혼과 사실혼과 동거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실혼이 다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저는 13년차 이혼 전문 변호사 변경민입니다. 딸 둘을 두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사연 중에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추려가지고 얘기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5년째 남편과 동거 중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는데 연중 행사식으로 항상 저에게 들켜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신 바람 피우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도 했고 남편은 약속도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도 했고요. 그러다 오늘 새벽 남편이 만취 상태로 들어왔는데 촉이 안 좋아서 휴대폰을 봤더니 그 여자랑 지난 금요일에 만나서 같이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고 아프다고 문자를 했었는데 다른 여자랑 희희낙낙거리고 있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근 3월에는 바다에도 다녀왔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제 눈물도 안 나옵니다. 이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법률원에선 당연히 위자료라든가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면서 보호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받지 못할 거라고 잘못 인식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제가 법률혼과 사실혼과 동거가 각각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법률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결혼식을 하고, 그죠? 혼인신고까지 완료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 생활의 실체를 갖고 있고, 그 혼인신고를 통해서 형식적인 요건까지도 완료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어떤 결혼의 의사 없이 한 집에 같이 남녀가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혼주의자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로 마음이 맞아서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차 결혼을 하거나 혼인신고를 할 의사는 전혀 없다. 이런 경우는 단순한 동거가 되어가지고 사실혼으로 보기 힘들겠지요.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의 실체를 가지면서 동시에 혼인의 의사, 장차 혼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를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인정하는 어떤 사실혼이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이 부부로서 자타 공인하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으로 어떤 혼인의 실체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부부 동반으로 모임도 하고 경조사도 서로 같이 다니고 하면서 누가 봐도 저 두 사람은 부부다라고 인식될 만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라는 점에 대해서 먼저 입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바람을 피운 배우자에게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와 상간한, 같이 바람을 피우게 된 그 여자분에게도 동시에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이 재산을 형성하는데 누가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를 따져서 그 기여도에 맞게 재산분할을 받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하나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실혼이 다 보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이 남자와 사실혼 관계를 긴 시간 동안에 유지를 했지만 내가 사실은 전 남편과의 어떤 혼인 관계가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해서 법적으로는 아직 전 남편의 배우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에는 주혼적 사실혼이 되기 때문에 본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실혼이 되지 않아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매우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을 지냈는데 이제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 중입니다. 이유는 남편이 돈을 상의 없이 그냥 쓰고 거짓말을 해서 신뢰가 깨졌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까지 취미 용품들도 사서 숨겨놓고
걸리면 저렴한 거다, 혹은 비상금 모은 걸로 산 거다라고 합니다. 명품도 가짜라고 거짓말치고 오토바이도 사놓고 친구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냐 마냐 싸우기라도 했으면 정말 갖고 싶었나 보다라고 이해라도 해볼 텐데 저한테 단 한 번도 사도 되냐고 물어본 적 자체가 없어요. 경제권을 신랑이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마이너스 안 만들고 잘 유지하고 있어서 참고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짓말의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해서 재산 분할을 받고 이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단독 명의로 해온 아파트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공무원인데 이혼 후에 그 공무원 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남편분이 아내에 대해서 신뢰를 저버릴 만한 어떤 거짓말들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혼 사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한다고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법원에서 생각하는 위자료라고 하는 것은 부정행위나 폭행이나 이러한 좀 중대한 사유에 대해서 그 지급을 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짓말만 가지고 곧바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내방하여 상담하시면은 그에 맞는 답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자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사실 재산 분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혼인 공동재산이라는 것이 있고 특유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혼인 공동재산은 두 부부가 혼인기간 중에 서로의 노력으로 일구어 놓은 재산을 말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상대방의 어떤 재산적인 기여가 들어가지 않은 일방의 어떤 재산적 기여로 형성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남편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혼인 공동재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하지만 사연자께서는 지금 결혼 생활을 15년 이상 이어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연자분이 경제활동 하셨는지 그리고 또 가사노동과 육아를 하셨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설령 남편분이 이 아파트를 형성할 때에는 아내분의 기여가 없었다 하더라도 혼인 생활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아내분의 유무형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분이 이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재산 유지의 공을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인정을 받아서 재산 분할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례됩니다. 사연자분이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는 그 남편의 공무원 연금을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법상 군인연금, 그리고 또 우리 국민연금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분할연금 소유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이와 별도로 재산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연금 수령하고 계시는 경우뿐만 아니라 현재는 수령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에 수령할 예정이신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어서 그걸 수령하는 것이 가능해지세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연금을 분할연금 수급권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요건이 몇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혼인기간이 5년 이상 지속되어야 되고, 그다음 물론 배우자와 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배우자가 이제 65세 이상이 되어가지고 이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하게 돼요. 공무원연금법상의 그 수령 가능한 것은 혼인기간 중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 남편이 이렇게 결혼기간 내내 가사를 탕진하고 취미생활을 한다고 사치를 즐겼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더 큰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되신다고 한다면은 재산 분할 청구를 통해서 그 연금을 분할 받으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